사랑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 12년을 농업을 공부했고 이 중요한 농업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20년째 농업의 현장에서 농사를 지면서 농민들의 고생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3년 전에 진안 군수에 출마하는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가 되면 각 가정마다 매월 20만 원씩 지역 화폐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이제는 집집마다 20만 원이 아닌 1인당 20만 원씩의 지역 화폐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거주 인구 지난해 23,500명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역 화폐 12달을 드리게 되면 564억입니다. 저는 이 돈을 군의 예산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3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벌어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제가 어떻게 564억을 벌어서 드릴 거냐는 구체적으로 5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내년 1월 달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6군데의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 6곳을 골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15만 원씩 2년간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것과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가 풀렸을 때 지역 상권이 살고 인구 소멸을 대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날 내년 선거에서 한번 여러분이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진한양 연금 20만 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35만 원의 돈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이 지난해 1년간 지역 화폐로 풀리게 되면 약 1,000억 원이 풀립니다. 1,000억 원이 진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진안은 놀라운 경제로 바뀔 것입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번엔 천춘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안군의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에다가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방세가 약 190억 정도 1년에 거치고 그 다음에 세금 외에 약 170억 정도, 그래서 합치니까 한 370억 정도 되고 우리 본 예산의 6.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사업을 가져오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건물을 짓다 보면 거기에 매칭하느라고 지방비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또 지방비가 부족했을 때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군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실과들에서 공무원들이 또 많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이런 우리의 지방 자립도 6.7%를 잘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설계를 잘하고 도전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승진의 기회를 드리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좋은 의미로 도전했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 여행이라든가 효도 관광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한양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1년에 564억이 진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부족한 지방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농어촌 기본소득 6군데를 선정하겠다 해서 저희 군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장수,
임실, 순창에 비하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도 공무원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서 함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매월 15만 원씩 2만 4천 명 정도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진안군이 432억인데 이 중에 국가가 40%, 우리 도가 30%, 우리 진안이 30%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은 약 130억 정도가 되겠죠. 물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13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은 우리 지역을 선순환 구조로 돌리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다가 진안형 연금 매월 20만 원씩 도입이 된다면 우리 진안 군민은 한 달에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돈을 총계로 합쳤을 때 약 1,000억이 매년 진안서 선순환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안의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청년들과 귀농인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진안형 연금은 저는 본 예산을 전혀 손대지 않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렸고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안형 연금이라는 것은 1인당 20만 원씩 12개월 그러면 약 564억인데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걸 벌어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연금 마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두 번째는 수상 태양광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걸 합치겠다. 세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근제입니다. 도시에 내는 세금을 우리 진안에다 10만 원을 냈을 때 100% 면제해주고 10만 원 낸 분들에게 3만 원어치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대략 한 5억 정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북해도에 가면 1년에 1,500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몬베츠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드리겠다는 것이지 우리의 있는 지방자립도도 낮은 이 돈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10년간 농가들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실은 농가들이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막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진안군에서도 국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도 우리가 매칭해서 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사업을 또 따오면 이게 그냥 무조건 승진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지 잘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더 어려운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2년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분과가 있고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진안은 일본 아야정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면 어떤 때는 군수님이 서열이 1번이었다가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서열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상석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군수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좌석을 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진안도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그 면 단위에서 주민 자치를 시도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수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할 것이 아니고 일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진안군의 수많은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도 우리 마당 앞에 우리 마을 앞에 공사가 돼도 얼마의 공사에 누가 공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 자치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한다면 정말 투명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실 주변으로 있는 그 악취는 저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19년 차 오동실과 그 옆에 평지 마을에서 새싹보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풍기는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 저녁에도 거기에서 일하다 보면 느끼는 냄새. 다만 저는 정말 마령 주민들이 자식처럼 저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북위에서 잠이라도 편히 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마령 면민들께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제가 3년 전에도 군수에 출마하면서 오동실과 마령 면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군수가 되면 제 하우스 앞에 오동실, 지금은 서비산이라고 하는데 서비산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한 달을 살면서 냄새를 50% 이상 잡아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냄새나게 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료에 미생물을 투여하고 돼지가 똥을 싸면 바로 미생물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강한 페널티를 통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추석날, 이제 다가오는 추석날 지금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어린이집을 수확해 주시고 그 어머니의 딸이 한옥마을에다가 지금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와서 아침만 드시고 다시 간다는 겁니다. 악취 때문에 손주들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무원들도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 어르신들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래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군수가 되면 6월 3일 날 컨테이너 바로 갖다 놓고 한 달간 살면서 원칙대로 잡아나가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해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동안의 선거 방법이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패거리 정치 또는 그 조직화된 정치, 그 결과의 산물이 오늘의 진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진장의 중심이었고 무진장에서 가장 정말 잘 나갔던 우리 진안이 무주는 관광으로 앞서가고 있고 장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농민 1인당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지역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다고, 나의 인맥이요, 나의 선배라고, 내 친구의 자녀라고 정치가를 뽑았다라면 이제는 정치가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이 사람이 과연 6천억이 되는 예산과 약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제대로 인솔해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보고 선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군수를 뽑고 도의원을 뽑고 군의원을 뽑고 조합장을 뽑는다면 다시 우리 진안은 무진장이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진안 군민들께서 여러 관계 속에서 지금 표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때 새로운 역사를 써서 이제 진안이 무진장이 중심으로 우뚝 서고, 더 나아가 제가 제안드린 진안형 연금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15만 원씩의 농어촌 기본소득 합치면 35만 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안군에 1년간 풀리게 되면 1,000억이 매년 지역에서 움직이는, 지역 화폐 1,000억이 움직이면 진안은 대한민국 1등 가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송전탑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틀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안 성당의 신부님을 비롯해서 북위에 있는 우리 신성원 목사님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 날 정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농촌진흥청이 내려왔고 농수산대가 내려왔고 한국식품연구원이 내려와서 우리 진안이 농식품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지산지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앙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사고의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민간인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놔둔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군수가 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여기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에너지 지산지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국민 여러분, 앞으로 지난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자녀 교육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로, 또 생활에 대해 주거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은 밤이면 8시가 되면 깜깜한 지난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고추시장에 가보면 농민들은 죽어라고 고추를 생산했는데 중간 상인들의 횡포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고추 100% 행정에서 팔아줘야 된다라고 신문에 몇 개월 전에 기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지도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6군데의 지방자치를 골라서 15만 원씩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벌어서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20만 원씩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낸 공약에 20만 원씩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시는 15만 원을 합치면 35만 원이 1인당 받게 되면 2명이면 70만 원, 3명이면 105만 원이면 우리 지난 국민들은 저 유럽처럼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가 되고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약 1,000억이 1년에 지난해서 지역 화폐로 움직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한번 지난을 새롭게 만들 지도자를 뽑는데 그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저와 함께 지난을 새롭게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